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인데, 오늘을 좀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2021년에 무엇을 했는지, 내가 계획을 한 것이 잘 이루어졌는지, 또는 내년에 어떤 부족한 점을 채워야 되는지, 이렇게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도 실험실에 있는 뭐 학부생들하고 대학원생들하고 오전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좀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일, 앞으로 했는 일 좀 정리하는 마음으로 그런 시간 오전을 좀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좀 잘 활용을 하시길 바라고 오늘 수업은 간단히 하도록 할게요. 연배 리딩을 간단히 하고 대신에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있고 주말까지 하는 걸로 제가 해놓을게요. 간단히 오늘 했거 저영향 개발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동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관련 영상 제가 해놨어요. 간단히 볼게요. 올림픽 공원 안에 자리하고 있는 미술관. 미술관 내부의 전시품이 아닌 그 주변의 거리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길에 물을 뿌리자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면서 이내 사라진다. 그동안 비가 올 때 익히 봐왔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다. 투수성 도로. 이 세석 같은 경우는 어떤 시멘트 몰탑이나 역청 소재를 쓰지 않고 자연 소재를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이 세석과 세석 사이에 수많은 공극들이 있습니다. 이 공극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 수위를 점점 올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땅이라는 저금통을 더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다. 자, 동영상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것만 제가 본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한번 짧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핸드폰이 여기가 돼가지고 짧으니까 간단히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건 동영상은 이렇게 하나만 볼게요. 자, 저영향개발 한번 정의를 보겠습니다. 아까 또 영상으로 보니까 뭔가 느낌은 오죠? 느낌은 와요. 물이 오는, 비가 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불투수 면적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불투수 면적. 이건 뭐냐면은 투수할 수 없는 면적이에요. 즉, 콘크리트, 시멘트로 이렇게 많은 곳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집 앞에서 코로나라 여러분들이 많이 못 돌아다니지만 집 앞에서 창문을 내다보든지 밖을 한번 나가보면 대부분이 콘크리트하고 시멘트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물이 땅으로, 지하로 스며들 수 없다는 거죠. 불투수 면적이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저희가 다 흙바닥이었잖아요. 불과 한 100년 전, 150년 전만 해도 콘크리트나 포장도로가 많이 없었고 대부분이 다 비포장도로였습니다. 그럼 물이 스며들고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활성화되고 지하수에 있는 지하수위가 증가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연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물량도 많아지고 물의 순환 구조가 굉장히 좋아졌던 과거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도시화로 인해서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물 순환 구조가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저영향 개발 LID, Low Impact Development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로우 임팩트잖아요. 즉, 기존에 있는 어떤 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고 아주 작은 영향을 주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 가지 조금만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불투수면의 증가로 인해 물순환 구조가 왜곡되어 집중호우 시 첨두 유량의 증가로 인해 도시 침수, 홍수 같은 경우 물이 배출이 안 되니까 막 넘치죠. 자연적 침투량 감소로 인한 지하수 고갈, 그리고 하청 건처나
B점 오염은 물질로 인한 하천 오염으로 인해 물고기 떼죽음, 도시 열섬 등 다양한 물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영양개발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것은 자연의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한 다음에, 그게 로우 임팩트입니다. 최소로 해가지고 개발하는 것으로 주로 식생과 토양을 이용해 빗물의 저류, 침투, 여과, 증발상 등을 촉진하는 기술 요소다. 이를 적절히 활용해서 소규모 빗물 개별, 빗물 관리 개별 이런 기법들을 말한다. 자, 지금 말은 대충 이해가 가지요. 실제 우리가 그림으로 보잖아요.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자, 저 영양개발 요 정의를 보면서 주로 식생과 토양을 이용해서 이런 기능들을 한다고 했어요. 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훨씬 더 많은데 예를 들어서 갖고 온 거예요. 식생 체류지라는 게 있습니다. 토양에 의한 여과, 생화학적 반응, 침투 및 저류 등의 방법으로 강우 유출수를 조절하는 식생으로 덮인 소규모 저류시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 식생 체류지입니다. 저도 이런 LID를 뭐 전공 분야로 하거나 이러진 않아서 저도 잘은 모르는데 저도 지나가면서 이런 모습들은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야 여기가 물이 되게 그 침투가 안 되고 뭐가 관리가 잘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무슨 물 웅덩이 같고 이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LID 기법을 적용한 식생 체류지였습니다. 식생 체류지. 그리고 옥상 녹화, 그죠? 도시의 열섬 현상을 많이 해결해 주는 거죠. 자, 열섬 도시독, 이 옥상 녹화, 강유 유출수를 옥상에 차집하여서 여과, 증발, 저류함으로써 도시화된 지역의 유출수를 저감하는 기술 요소. 이거는 실제로도 많이 하죠. 그럼 아마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옥상에 이렇게 해신 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무 여과 상자. 기존 가로수나 신규 식재되는 가로수 부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어차피 가로수 심을 거 이 부지를 활용해서 여과 상단을 여과를 시킨 다음에 빗물을 우수관통에 내보내는 거예요. 가로수 기존의 부지를 사용함으로 추가적인 부지 소요가 적어서 도심이나 도로에 적용하기 용이한 기술이다. 어렵지 않죠? 식물 재배 어렵지 않습니다. 식생수로 그리고 식생요가다. 이거는 조금 이제 슬롭이 있는 상태. 그 경사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저는 우리 학교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부지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침투 도랑. 돌로 채워진 거죠. 돌로 채워지니까 공국이 넓어서 공국이라는 것은 각각 물체들이 막 부딪히고 있는 사이의 부피, 길이에요. 자갈이 크니까 이렇게 막 크잖아요. 사이의 길이니까 이런 공국으로 이런 길이 있으니까 물들이 짜자자자자 스며들겠죠. 근데 막 짜잘한 모래로 꽉 차 있으면 이 길이 안 납니다. 길이. 공국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돌로 채워진 형태의 도랑으로 강우 시 유출수를 담아두고 토양으로 침투시키는 기술 요소. 여기에다가 물을 담아두고 침투시킨 다음에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 그죠? 침투통. 그리고 투수성 포장. 이거는 동영상으로 나왔죠. 자, 여기하고 1번, 여기 2번하고 차이가 있죠. 여기는 투수성, 여기는 비투수성. 여기는 LID가 적용된 거고, 여기는 LID가 적용이 안 된 거고. 눈으로 봐도 알죠, 여러분? 자, 온통 물이에요. 여기는 다 침투돼가지고 물이 없습니다. 그럼 이 침투된 것은 우수관을 통해서 흘러가게 해도 되고요. 지하수로 스며들게 해서 지하수의 함량을 높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모래 여과장치. 이거는 강우 유출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우 유출수가 있는데 빗물이 오잖아요.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겠지만 비가 오면은 이 물들이 막 흘러나가겠죠. 여기에 있는 쓰레기, 오염물질 등등등등이 다 씻겨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천으로. 그러면은
이 도로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이 물에 따라서 어차피 흘러갈 텐데 얘네들을 조금만 여과시켜주는 역할만 해도 오염물질이 하천에 가는 걸 조금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모래 여과장치. 자,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서 적용을 하고 이름을 명명하면 그게 기술이 되는 거예요. 이 저영양 기술은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뭐 식생치료지, 옥상 녹화, 나무 여과상자, 식물 재배, 식생수 쭉 나온 것들의 기능성을 체크해 본 겁니다. 절유 기능이 있는지, 여과 기능이 있는지, 침투 기능이 있는지 쭉 해가지고 2008년 12월에 환경부에서 고시를 해놓은 내용들이에요. 적용성은 단지에다 할 수 있다, 도로에다 할 수 있다. 얘들은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외의 기술들도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가 있어요. 우리 동네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대상으로 에라이드 기법을 이용하여 바꾸어 보기. 우리 동네는 여러분들의 동네, 학교를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동네를 썼고요. 또는 지금 기숙사나 저기 모인에서 자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과자 수양 방법. 과제 대상 지역을 선택한 다음에 우리 동네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해당 장소로 가서 사진을 찍고 어떤 시설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간단한 그림을 그리도록 합니다. 간단히 그림. 자, 손으로 그리셔도 되고요. 포토샵으로 하셔도 되고 PPT로 하셔도 되고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그릴 때는 조금 약간의 정성. 이 정성이라는 얘기는 그림을 잘 그리라는 게 아니라 그 너무 남자답고 터프하게 뭐 찍찍찍 이게 나무다 사람이다 뭐 이 정도 말고 그래도 좀 남으면 좀 나무답게 이렇게 좀 그런 정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손으로 하라고 하니까 너무 터프하게 그려가지고 못 알아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간단한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 손이나 사진이나 모두 괜찮습니다. 자, 선정된 기술을 적용을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외국어 대학교를 하겠다. 외국어 대학교에 그 좀 경사면을 하겠다. 그럼 식생 여과대라는 기술을 선택하겠다. 이런 거를 선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정된 기술의 적용 전후 사진 또는 그림 대부분이 그림 포토샵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용 기술의 장점에 대해서 쓰도록 한다. 페이지 오른쪽에는 이름과 학번을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손으로 직접 그린 사람 중에서 스캐너가 없으신 분들은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셔도 돼요. 이게 보니까 핸드폰에 스캔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스캐너로 스캔하는 것처럼 잘 되더라고요. 깔끔하게 해주시고요. 분량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최소 한 페이지 이상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네이버 클라우드에다 올려놨어요. 여기 에라이드 숙제 참고 올려놨고요. 이 참고를 보시면 자 그냥 제가 뭐 학번 이름 맘대로 썼습니다. 학번 1등이에요. 홍길동 장소 100년간에다가 이렇게 하겠다. 100년간에 그 경사가 있는 도로에다 이렇게 밑에 투수성 포장을 하겠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100년간 이렇게 투수성 포장을 하겠다. 여기 비 오면 막 물 질질질 흐르고 이거 막 나무 막 부러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죠, 여러분? 이런 데다 하는 거죠. 기술 장점. 2번의 홍길동.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요거 1번, 2번, 3번 했네요. 네, 1번, 2번, 3번. 모래 여과장치를 했습니다. 나무 여과장치 여기다 이렇게 했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다. 그죠? PPT로 그렸네요. 자, 여기 어디야? 교양관 이쪽인가요? 본관? 물 막 흘러내리는 데를 경사로를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 학교 보도에 식생수를 설치한다. 4번 홍길동. 여기다가 하겠다는 거고. 100년간의 물, 여기 빗물통 받겠다는 거고. 자, 여러 가지 많죠. 제가 예제로 해놨습니다. 이런 걸 참고로 하셔서 지금 있는 것보다 참고 자료를 제가 드렸으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은 12월 31일이고요.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니까 간단하게 강의를 보시고 과제를 하는데 시간을 조금 투자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 2021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활동을 못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제는 이 클래스에다가 올려놓을게요. 감사합니다.